2022년 1월 19일 아프지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 후유증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이번에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행동만으로도 후유증을 없애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생한 직원이랑 문답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제가 그 1분짜리에 얘기한 것처럼 왜 소화 쪽에 관계된 약을 먹고 왜 쌍화탕 계통의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왜 잠을 푹 자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놔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아프지 않게 하려고 놔주는 거거든요. 미리 일정의 균, 정확히 말해서는 그 RNA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러스의 그 껍데기 쪽에 있는 그런 일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 백신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바이러스에 준해서 몸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 지금 이렇게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일을 할 때 방해가 되죠. 네. 마찬가지로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면역력을 일으키는 행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어떤 이물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서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하게 되면 당연히 얘기지만 못 보던 놈이 왔어. 보던 놈이 왔어. 또 왔어. 할 때마다 몸에서 더 굉장한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 굉장한 반응을 보여서 면역력을 막 올리려고 집중하고 있을 때 누가 계속 이렇게 말을 걸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역 주사를 맞았을 때 가장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이 온전히 면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 면역에 집중할 때 당연히 우리 몸속에 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한정되어 있어요. 마치 돈처럼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머리를 쓰게 되면 머리 쪽으로, 소화를 쓰게 되면 소화기 쪽으로, 면역을 쓰게 되면 면역 쪽으로. 자, 주사를 맞은 그쪽부터 시작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쪽으로 온몸에 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반응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밥을 왕창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산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주사 맞을 때 거의 대부분 근육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근육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피하 쪽으로 들어가서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근육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육 쪽으로 가 있던 피들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굉장히 소량의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좀 과식이다 싶게 된다면 많은 피가 그쪽으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이쪽의 면역이나 아니면 이런 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애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산소라든지 에너지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미 적들은 와 있으니까 전쟁은 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이쪽으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근육 속에 있는 피들이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근육이 산소나 공급 이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몸살 기운으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쪽에 전쟁이 일어나서 막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나 이런 쪽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순환이나 이런 쪽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우리 봉지 터진 거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부스터샷 맞은 사람들이 특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나는 1차, 2차 때는 괜찮았는데 부스터샷 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단지 부스터샷은 힘들 수 있어가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근육 쪽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난리가 났어. 1. 음식을 먹었어. 2. 그런데 추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봉지도 약이 그 안에 있는 약을 제대로 옮기는 게 얘 역할인데 춥다 보니까 딱딱해지고 하게 되면서 터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안 터지게 만들려면 따뜻하게 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죠. 우리 몸에서는 추울 때 방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추운 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몇몇 동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심한 시간이 겨울인데 그때
주사를 맞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감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봄이었던가 아니면 가을이었던가 이랬으면 또 달랐을 거고 특히 여름이었으면 또 달랐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 내에서 소식이라도 해서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과식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약이나 이런 것들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드시게 되면서 그러니까 나 빨리 몸이 좋아져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응축이 되어 있는 어떠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은 소화시킬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또한 타이레놀 기본적으로 열이 오르면 당연히 먹어야죠. 그런데 자, 타이레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이레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우리가 사막에 가가지고 타이레놀 먹으면 시원해져요? 막 너무 더워. 열나. 타이레놀 먹어야지. 너무 시원해.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외부에서 온 열을 식히는 게 아니에요. 타이레놀은 내부에서 스스로 올리는 열만 합니다. 첫 번째로 주사를 맞았을 때 염증이 막 부풀어 오르고 뜨겁게 할 땐 얼음 찜질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찬물로 찜질을 하던가. 그 다음 날부터는요. 첫째 날은 목욕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다 나와서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하루 정도는 천천히 근데 부풀어 오르고 염증 반응이 너무 세게 나오면 식히는 방식. 두 번째는 뭡니까? 이틀째부터는 풀어주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날은 타이레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겨울적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둘째 날부터는 타이레놀이나 이런 식으로 몸을 차갑게 하는 것들은 안 좋죠.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빨리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목욕이라든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으로 순환을 시키는 게 훨씬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우리 몸이 온전히 면역에 신경을 쓸 수 있게 소화기를 비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염증이 나던가 했을 때 우선 국소적으로 시원하게 마사지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몸 전체로 좀 이상한 기운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타이레놀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하지만 두 번째 날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순환을 시켜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 타이레놀을 드시게 된다든지 하면 몸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온전히 면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화기 쪽에 에너지가 안 쓰일 수 있게 음식 양은 적당하게. 그래서 배가 조금이라도 부르면 그만 드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고 했으면 그러면 음식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식품이나 약들 뭐 대표적인 게 활명수랑 우리 이제 꿀피부차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녁 6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공복으로 저녁 때 공복으로 잘 때 우리 면역력이 굉장히 제일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제 쌍화탕이나 혹은 우리 리필이라고 하는 근육을 풀어주면서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제품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소화기 쪽으로 해서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것처럼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에너지를 줘서 몸살 기운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흡수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먹고도 한 30분 정도 뒤에 소화를 도와주는 그러한 식품이나 약 이런 것들을 드시면 뭐 꿀피부차나 아니면 활명수 이런 걸 먹으시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시 이후에 푹 자는 거죠. 10시 이후에 될 수 있으면 푹 자고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일 우리 이제 현대인에서 깊은 잠을 방해하는 건 스마트폰이나 뭐 TV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가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자꾸 자려고 노력을 해서 푹 쉬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염증 때문에 따뜻하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약을 먹게 되면 바깥에 있는 열을 식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열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화력도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순환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장기간 갈 수 있다는 것. 단적으로 쓰는 약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랑 우리 어머님은 왜 지금 내 얘기를 기본으로 봤을 때는 왜 불편하셨을까요? 직전에 운동을
둘 다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거의 바로 이제 했는데, 평소에 하는 운동 활동이더라도 그 주사를 맞는 행위 자체가 평소에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겹쳐서 몸살 기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걸 하면은 식사를 그냥 뭐 과식을 하진 않았지만 평소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담이 됐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시청에서도 전화 오면 그렇거든요. 6시간 간격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꼭 드셔주라고 하는데, 네. 뭐 누구나 다 그러셨겠지만 첫째 날부터 이튿날까지 몸이 안 좋을 때 한 8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계속 타이레놀을 복용을 했어요. 왜냐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들이 아마 말씀하신 거를 기반으로 하면 네. 몸을 차갑게 만들어서 더 몸살 기운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를 이제 나눠서 생각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우선 운동을 이제 며칠 동안 못할 거니까 더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당연하겠지만 근육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상태 내에서 이제 주사를 맞고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그쪽으로 필요하게 된 상태 내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둘째 날부터는 목욕 같은 거 담그는 목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39도에 40도 정도. 그래서 권해주고 싶은 건 둘째 날부터는 한 39도에 40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담그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온도 자체가 그 집안의 온도가 있고 하는 것들은 참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타이레놀 같은 거를 6시간마다 한 번씩 먹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열이 식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참 콧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 해열제를 먹기 시작하면 우선은 열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오래 간다는 거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계속 열이 있는 사람들이면 좋은데 열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열 같은 거나 이런 거 당연히 없었죠. 네.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 맞고 하열하신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건 예전에 우리 아프지 말고에서도 그 하열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나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랑 되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적으로 해서 늘 약간 열려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잡아주는 기운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주사를 맞아갖고 근육 쪽이나 이런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 기운이 떨어져요. 잡아주는 기운이.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허증 때문에 피가 새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뭐 일반적인 인삼 제품이나 이런 거를 먹어도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소화기가 나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 소화기가 나쁘신 분들이 그냥 인삼을 먹게 되면 열이 상체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삼 제품 이런 걸 먹으면 좋겠는데, 선전이 아니라 고박사 홍삼순이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 그게 유일해요. 그래서 뭐 홍삼순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은 진짜 도움이 됩니다. 하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화기를 잡아주면서 기운을 주기 때문에. 근데 소화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인삼 제품이나 이런 것들 드셔도 하열이 잡혀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은 지켜야죠. 과식하지 말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잡힙니다. 그게 어렵지 않고 당연한 얘기지만 소화 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냥 인삼을 드시는 분이든 뭐든지 간에 그 소화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좋아질 때까지 꾸준하게 다 같이 드셔주시면. 하열 같은 경우에는 3년 된 하열한 친구 2명 그 치료해본 케이스에 대해서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열도 근본을 따지게 되면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 쪽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꼭 목욕 같은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까 그 어머니께서 갈근탕 같은 거 드셨다고 했는데, 갈근탕이 근육을 풀어주는 약이에요. 갈근탕에는 여러 가지 약 중에서 이제 갈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근탕인데 식물이거든요. 그게 근육을 이제 풀어준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감기약 중에서도 갈근탕은 근육을 풀어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풀어지고 순환이 잘 되니까 훨씬 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나게 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날부터 목욕을 하면서 하시게 되면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땀으로 활발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간이나 이런 쪽에 부담이 훨씬 덜해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간이 좀 안 좋다 싶으셨는데 주사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둘째 날에 혹은 셋째 날에 갈근탕을 드시고 목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 이제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두통, 무기력, 뭐 이명 이런 거, 속쓰림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흉통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원인이 되게 같아요. 또 뭐 궁금하신 거 빨리. 아니요, 진짜 뭐 없어요. 다 너무 다 말씀해 주셔서
전 그러면 달걀탕을 먹고 목욕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프지 말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